네, 민주당의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무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오늘 무공천 방침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겁니까? 최종 확정이죠. 당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요. 네. 정당으로서 당연하게 그 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와 야권 전체가 단결해서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와 견제 이걸 해야 될 텐데 요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는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도 양보를 받았고요. 네. 또 진보정의당으로부터도 양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그 선제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맞겠다. 다른 협의가 없더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내에서 반발의 분위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발이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오늘 오전에 일단 해당 지역인 노원병의 당원들이 당을 찾아와서 항의 집회를 했고, 네. 또 그 지역에서 예비 후보를 등록했던 이동섭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당내 당권 주자 후보인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대를 나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이 아니라 우리 비대위원회 안에서도 경론을 거듭했고요. 쉽게 결정하거나 가볍게 결정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안철수 전 교수 측과 어떤 협의나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민주당에 민자도 없던데요. 네. 새정치하겠다. 새정치하겠다는데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걸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민주당의 민주당의 결정이 어떤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나 입장을 나타내진 않으셨더라고요. 반면에 진보정의당의 김주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뇌청 결정을 알겠고 이동섭 위원장에게 위로를 보내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셨던데요. 네. 어쨌거나 저희는 두 양쪽과 협의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무겁게 두 후보가 받아주실 것을 바라고 야권 전체가 단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양보를 했던 만큼 두 분도 이런 논의를 좀 같이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무공천을 이야기를 하셨다. 하지만 이 두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게 된다면 어부지리로 새누리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부지리의 어부는 그래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득을 얻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새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이 부지런한 어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지금 인사 벌써 12번째 낙마자가 오늘 또 나왔지 않습니까? 다들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야권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노원병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되는 건 민심 왜곡 현상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민심을 이야기하셨고요. 진보정의당의 경우 진보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늘 민중들의 이런 이해를 앞세워서 말씀하셨던 만큼 이번 선거의 주요한 판단 지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될지를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안철수 전 교수, 안철수 후보와 김지선 후보 이 두 명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 이런 것은 민주당이 없는지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강력하게 촉구한 거고죠. 오늘 네. 일단.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전 교수 당선 여부는 아직 선거의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확인이지만 만약 안 교수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과 연대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저희가 안철수 교수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저희 민주당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연대를 구하려고 하는지는 전적으로 안철수 교수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새정치를 하기 위해서조차 또 저희가 얘기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한 경고를 울리기 위한 그런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조차 꼭 필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김지선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저희 민주당과의 연대와 연합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더 잘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이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선 고려는 하셨는지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장 오랫동안 당에서 같이 활동해 오신 분이고 네.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인 만큼 당장 오늘 결정이 서운하다는 것을 서운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당도 쉽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만큼 이게 너무 가볍게 결정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산 영도, 충남 부여 청양 지역 같은 경우도 이 두 곳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전패할 수 있다.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이번 4.24 보선에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으로서 무슨 별다른 전략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딛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0%대를 육박해서 결과를 얻었고 비록 그 상대 후보인 김무성 후보가 강력한 후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김비호 후보 역시 젊고 또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정치인인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새 정부에게 가장 강력하게 적절하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지역은 어쩌면 이 부산 지역 최측근 후보가 나온 이 부산 영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부적격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일단 한만수 위원장이 내정되었을 때부터 말이 많았죠. 다른 데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앤장 출신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세금 탈루 혐의가 또 나왔잖아요. 이런 부적격자가를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공정자가 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중요 자리에 앉힐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 알려진 바는 정말 큰일입니다. 2011년에 이미 그 해외 비자금과 관련된 자진 신고를 한 바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그 해외 비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세금을 또 냈다라고 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본인도 숨기고 또 이런 큰 사안을 청와대가 제대로 이걸 스크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를 계속해서 지명해 오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인사 참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인사검증 라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검증 라인들이 전부 다 분책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